새벽 5시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4가지. 남편 김철수가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빨리 안 해. 몇 시인 줄 알아? 안방에서 고함이 들려옵니다. 순자는 황급히 상을 차리고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뭐야 이게? 김치가 왜 이래? 철수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번에 담근 건데. 맛없어. 다시 해. 남편의 주먹이 밥상을 내리칩니다. 국그릇이 넘어지고 반찬이 쏟아집니다. 순자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한 폭언이 쏟아지니까. 이것이 박순자의 45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폭언, 무식, 학대. 네가 뭘 했다고? 먹여 살려준 내가 왕이야. 시끄러워, 꺼져. 남편의 입에서는 단 하루도 따뜻한 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네가 돈을 왜 써?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막상 말하면 그것도 못 참아? 라는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친정에 가는 것도 모두 허락제였습니다. 박순자는 그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왜 참았을까요? 아이들 때문이야. 아이들만 크면 2아들, 딸 하나. 자식들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장성하고 결혼한 후에도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뭐하러 사니? 밥이나 잘 차려. 남편의 폭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하루 종일 아내를 감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것도 못해? 돈이 아깝네. 늙으니까 쓸모도 없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 순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평생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김철수가 뿌린 씨앗은 그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신혼 첫날. 여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22살 박순자는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철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맛있긴.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 못하네.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 알았어?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무시와 비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욱 심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왔는지.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순자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시부모 시중.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2년 첫째 아들 출산. 아들이네. 역시 우리 며느리. 처음으로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 울음소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못 시켜. 남편은 밤에 아이가 울면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가야, 조금만 참자. 아빠가 화내신다. 1985년 둘째 아들. 1988년 막내딸. 새 아이를 키우면서 순자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 그게 여자일 아니야? 집안일? 내가 왜 해? 당신이 할 일이지.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는 건 순자목. 학교 행사에도 남편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1995년 시어머니 간병.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순자는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기, 식사 도와드리기, 목욕시키기.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제대로 간병도 못해. 사람들이 말렸지만 순자는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울기만 했습니다. 2005년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딸이 제안했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 당신 혼자 가. 순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혼이야.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순자는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남편 은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아내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어디가? 내 허락 받았어? TV는 왜 봐? 집안일이나 해. 전화 누구한테 온 거야? 보여줘. 순자는 숨 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순자야, 너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원래 그래. 순자는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렇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늙으니까 쓸모도 없네. 돈만 축내는 거지 같은 년. 차라리 죽어버려. 보험금이라도 남기지. 순자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 45년간 반복된 일상, 끝없는 학대와 고통, 그리고 그 끝에서 순자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순자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치 부근에서 타는 듯한 통증, 식사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보, 저 좀 병원에. 또 깨병이야? 돈 쓰기 싫으면 그냥 참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깨병 부린다며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 순자는 몰래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숨어서 할머니, 이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빨리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큰 병원? 돈이 얼마나 들까? 그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장 보러. 장바구니는? 오늘은 살 게 없어서 시간이나 죽이고 다니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울었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두려워서, 남편의 폭언이 두려워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파. 또 그 소리야. 밥이나 해. 안 돼. 못 일어나겠어. 순자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일어나.
장난쳐. 남편이 발로 차듯 순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여보. 철수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19, 119.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 때문이었습니다. 아, 병원비 또 나가겠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응급실 의사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위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치료가 많이 늦었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위 전체를 뒤덮은 암세포, 간, 췌장까지 퍼진 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1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멀쩡했는데. 멀쩡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셨나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 또 그 소리야? 참을 수 있잖아.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철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순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겠다. 그건 걱정 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미안해하는 아내. 45년간 학대당하고도 여전히 남편 눈치를 보는 아내. 철수의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원비가 하루에 50만 원이라고요? 네, 중환자실이라. 그럼 한 달이면 1,500만 원? 항암 치료까지 하시면 더 나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돈을 저 여자한테 쓴다고?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와 계산했습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재산 목록. 항암 치료하면 최소 5천만 원. 그럼 내 노후 자금이. 그는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 안 합니다. 네. 하지만 할 거면 진작 했죠.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의견도 들어보셔야. 제가 보호자입니다. 안 한다니까요. 의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의 순자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돈 아까워. 어차피 죽을 거.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45년. 45년을 살았는데 이게 내 대우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한 번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쓸모 있는 도구였을 뿐, 그리고 이제 그 쓸모가 다했으니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딸은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는 뭐 하세요? 왜 항암 치료를 안 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그게 돈요? 엄마 목숨이 돈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요? 평생 엄마를 함부로 대한 건 아버지잖아요. 처음으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든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뭘 안다고. 다 압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가. 당장 나가. 저희가 낼게요. 치료비.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셋이 모으면 됩니다. 엄마, 치료받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돈 쓸 수 없어. 엄마, 괜찮아.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쉬고 싶구나. 자식들은 통곡했습니다. 철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새벽 3시, 박순자, 향년 67세,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엄마, 딸의 울음소리에 철수가 뛰어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평생 고생한 흔적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장례식장. 철수는 빈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순자 남편 때문에 다들 연락 끊었어. 친척들, 그 집 분위기 이상해서 안 가. 이웃들, 뭐하러 가?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텅 빈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웃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자식들이 조문객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어요. 뭐? 평생 엄마를 괴롭히고 마지막까지 치료도 안 해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45년 동안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밥상 뒤집기, 폭언, 무시. 우리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연락하지 마세요. 뭐? 너희가 지금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조문객은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엄마 위해서였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연구차 안에는 철수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다른 차를 탔습니다. 순자야. 철수가 처음으로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관 속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과. 이제 와서 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철수. 이게 당신이야? 작은 함 안에 담긴 뼈와 재.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지한테 맡길 수 없어요. 큰아들이 유골함을 받아갔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살아계실 때도 제대로 못 모셨으면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대로 모셔야죠. 자식들은 엄마 유골함을 들고 떠났습니다. 철수는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혼자.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아내가 떠난 후 3개월. 철수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던 그는 혼자서는 라면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에이, 배달시켜야지. 하지만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기름진 배달 음식으로 인해 위염, 고혈압,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모든 것을 챙겨줬으니까 예약, 서류, 약 챙기기. 이제는 모두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철수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전화 좀. 문자도 익십당했습니다. 작은 아들, 딸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애비를 버려.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쓰레기는 썩어갔습니다. 순자가 있었으면 그제야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 청소, 빨래, 요리, 정리.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철수.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아내가 떠난 지 4개월째. 철수는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보호자가 있으십니까? 연락처 알려주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호자분들이 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하라고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철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 환자분 중풍이고 당뇨 합병증도 있으십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해요. 돈은 얼마나? 입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아내 치료할 때 아까워했던 그 돈이 이제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간병인을 구하셔야. 간병인 비용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치료비와 합쳐 월 600만 원. 미쳤어. 그 돈을 어떻게 해? 결국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왼쪽 몸은 마비되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줘. 누구 없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 남편 혼자 산대? 그래. 잘 됐네. 부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아이고, 인과응보지 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철수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밥 줘. 어디 갔어? 죽은 아내를 찾는 철수.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다행히 가스가 먼저 떨어져서 화재는 피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 혼자 두면 큰일 납니다. 이웃이 주민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양원? 싫어. 나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세요.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철수는 복지사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며칠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 약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우유 배달원이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철수는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병원. 하지만 이번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와줘. 철수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환자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올 거야. 가족분들이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내 자식들인데.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철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르신, 가족분들 말로는 평생 부인을 학대하셨다고. 그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요양병원 입소. 철수는 4인실 맨 구석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창밖을 바라보는 철수. 같은 방 환자들은 모두 가족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갖다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혼자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철수는 매일 밤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하지만 아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사들도 철수를 싫어했습니다. 저 환자 왜 저래요? 평생 부인 괴롭히고 학대했대요. 에이, 그래서 자식들이 안 오는구나. 인과응보죠 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철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철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까지 걸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자식들, 불러줘. 어르신, 연락이 안 됩니다.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간호사가 다시 전화했지만 저희는 아버지 없습니다.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오빠, 그래도 아빠인데. 딸이 울먹였습니다. 닥쳐. 엄마 생각해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지마. 우리 다 같이 약속했잖아. 아버지랑 연 끊기로.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2024년 11월 23일 새벽 4시. 김철수, 향년 70세. 텅 빈 병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야간 근무 간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세요. 아무도 안 받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시신은 이틀간 영안실에 방치되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 이름표도 없는 작은 칸. 그것이 김철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 박순자의 무덤 옆에는 자식들이 정성껏 가꾼 묘지가 있었습니다. 꽃도 심어져 있고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마다 엄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납골함이 있는 곳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김철수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철수가 죽은 지 1년 후, 큰아들 김민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기일인데 그래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나 절대 안 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자격이 있어야 아버지지.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너희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 용서받을 자격 없어.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희는 배우자를 소중히 해라.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말 아무 소용없어.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내를 소중히 해야지. 후회하기 전에.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감사해 항상. 어머,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아내는 놀라면서도 행복해 했습니다. 작은 아들 김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아내를 더욱 아꼈습니다.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당신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지킬게.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김수진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약속해줘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고. 약속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의 무덤 앞.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배우자를 소중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 희생 헛되지 않게 할게요. 자식들은 엄마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m 떨어진 납골당. 아버지의 납골함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작은 칸. 이름표조차 없는 그곳. 그것이 45년간 아내를 학대한 남자의 최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연간 24만 건. 정서적 학대 피해자 추정 100만 명 이상. 노년 이혼율 최근 10년간 2배 증가. 독거노인 중 가족과 연 끊은 비율 38%. 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폭언, 무시, 통제, 차별. 이 모든 것이 학대입니다. 여자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왕이야. 그 돈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는 학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 사랑해라고 말했나요? 고맙다는 말을 했나요? 아니면 김철수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김철수는 아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도 떠났고 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학대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하세요.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가 아닌 행복한 황혼을 만들 것입니다. 김철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비참한 최후? 아니면 행복한 황혼?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도록, 사랑할 때 사랑하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나는 과연 배우자를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김철수를 보며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작은 김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감사를 잊는 순간, 무시하는 말투. 이 사연이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계기가 되길. 그것이 이 사연의 진짜 목적입니다.